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면은 바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그리고 오늘 진행할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저도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해드리고 있고 매번 단 두 조합 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합으로만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측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 있어서 또 정확한 또 증빙 자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따로 이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이고요.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시고 23년 6월 날짜 확인하시고요. 또 뭐 내용들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링크만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참여하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시고 또 이제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짤막하게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 또 시즌권 단위로 또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미국 축구고요. 미국 축구는 이제는 좀 입소문이 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미국 축구를 주류로 다루는 방송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미국 축구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 본지 한 4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 축구를 잘합니다. 이제 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 두 번의 어떤 최근 구간에서도 또 증명을 해드렸고 이제 클럽 월드컵이랑 이제 해외 축구가 좀 많았었고 이제 미국 축구가 조금 띄엄띄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재개한 지 단 두 번 만에 이렇게 또 25배 고배당 포함 전 구간 싹쓸이 올킬 첫 번째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였죠. 두 번째는 금액까지 올려서 이때도 콜로라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두원이 났어요. 30분 안에 두 골 넣고 2.5점 오바를 못해서 이거 오바 났으면 뭐 정말 난리 났었을 구간이었는데 아무튼 금액업으로 총 20배 포함 역시나 또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쪽 강승부 구간이고요. SS급 정말 초강승부 구간이죠. 요 경기 하나 포함해서 오늘 고배당 포함 전 구간 올킬 한번 또 세 번째 구간에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축구만 있는 또 시즌이기 때문에 또 한번 잘 노려서 이번 또 미축 시즌도 달달하게 한번 수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샬럿이랑 올랜도 시티 경기부터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따로 미국 축구를 방송을 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라인업까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BA처럼. 자, 샬럿이랑 올랜도 시티인데 요거는 이제 그 NBA랑 다르게 앞쪽에 있는 팀이 홈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팀이 원정팀이다. 자, 네, 샬럿과 올랜도인데 뭐 공교롭게도 첫 프리뷰해드리는 경기가 오늘 10경기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미국 축구 경기입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만큼은 어쨌든 성과를 좀 잘 내주는 팀이고요. 이번 시즌에도 보면 샬럿이 6승 0무 2패입니다. 홈 경기 한정으로. 그만큼 홈 경기에서는 성과를 좀 내는 팀이 맞습니다. 반대로 올 시즌 원정 경기 한정 최강자죠. 화력 축구로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원정팀 올랜도 시티.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의 방패냐, 원정 경기에서 창이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까봐야 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자를 좀 살펴봤을 때는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프레드 자하가 오늘 징계 결장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 2번 두 번째 구간 여기 있죠. 그리고 핵심 수비수 그다음에 둠비아도 빠집니다. 여기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공수 구간에서 주요 결정자가 발생이 된 샬럿이고 물론 최근에 원정 경기가 좀 많긴 해서 샬럿이 그래서 조금 패수가 높긴 한데 뭐 어쨌든 홈 경기만큼 또 나쁘지가 않은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공격력과 그리고 수비력이 저하된 상태 그리고 홈 경기에서 샬럿은 어쨌든 공수 밸런스가 참 좋아지는 팀이라는 것 여러모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게 지금 기준점을 3.5점을 받았습니다. 올랜도 시티 때문인데 저는 이건 일단 언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어디 하나 고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3.5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언더 찍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시내티랑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구나. 잠시만.
자, 신시내티랑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인데, 최근에 이제 재방송을 이제 미국 축구 오셔가지고 들으신 분들, 제가 2월에 이제 미국 축구가 개막을 했기 때문에 2월부터 제가 이제 꾸준하게 미국 축구 그래도 있을 때는 간단 코멘트라도 남겨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제 공통점을 제가 갖고 있는 팀이 있다라고 말씀을 와우만 드렸죠. 자, 바로 2483님 별풍선 시카고 200개 접종 기원. 파이어스입니다. 이 팀이 좀 웃긴 게 뭐냐면 NBA 제 또 주력 분야가 NBA지 않습니까? NBA 프리뷰할 때도 우리 형님들이 뭐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생각보다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게 그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 받은 경기는 미친 척하고 그냥 배팅을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미국 축구도 똑같아요. 원정 시카고 파이어스 역패 경기는 희한하게 역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시카고 불스랑 비슷해요. 얘들도 화력으로 원정 경기에서 게임을 가지고 오는 경기가 좀 종종 있다라는 거, 그런 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홈팀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축구에서 내놓으라는 홈에서의 최강자 팀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원정 경기에서는 기대값이 많이 떨어지는 신시내티긴 한데 홈에서만큼은 공수 밸런스로는 최고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팀 신시내티다. 원래 신시내티가 이 팀에 그 아코스타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긴 없긴 한데 그 댈러스 지금 갔어요. 아코스타가 있는데 아코스타가 이제 신시내티의 원래 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시즌 좀 걱정을 했어요. 아코스타 빠지고 나서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근데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1선과 2선의 유지력이 상당히 더 좋은 그런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은 2번, 여기 두 번째 구간에 보면은 케빈 덴키라고 있습니다. 요 덴키가 저기 예전에 얘가 어디였더라? 노르웨이였나? 아무튼 그 득점왕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덴키 같은 경우에도 좀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시내티의 대부분 골을 담당해주고 있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신시내티의 홈 경기 공격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비력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홈 경기 신시내티는 그래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이제 결장자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신시내티 오늘 쿠보랑 그 다음에 이제 은워보도라고 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쿠보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볼을 다 뿌려주는 덴키랑 어떻게 본다면 좀 찰떡인 또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워보도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그러니까 신시내티가 홈 경기에서 수비력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좋은 이유가 요 선수가 또 잘 받쳐주는 곳 있단 말이야. 요 두 선수가 모두 빠지는 게 조금 아쉽고요. 여기에다가 또 플로레스, 여기 퀘션 지금 들어가 있죠. 얘도 좀 젊은 수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빠지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다가 또 해글런드 어디 있냐? 여기 해글런드까지 또 오늘 이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시내티가 우리가 이제 미국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던 좀 단단한 느낌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어쨌든 시카고 파이어스가 원정마다 또 보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가 또 훌륭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이제 언더오바 기준점이 3.5긴 하지만 오바 한번 보고 싶고요. 오바가 아까 보니까 제가 분석하는데 보니까 배당이 내려갔어. 원래 2배당이었는데 지금 1.7배당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3.5긴 합니다만 많은 득점 나올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많은 득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파이어스 쪽 여기 프랜승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보통 이기면 역배까지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프랜승으로 안전하게 베팅하실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스 프랜승에다가 오바 그리고 역배까지 보긴 하지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신시티 홈 경기이기 때문에 신시가 홈에서는 항상 좋은 이제 공격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DC 유나이티드 그리고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형님 표 보내드려야겠다. 요거 분석 중에 형들 후원하시게 되시면은 제가 요거 분석 한 경기 끝나는 대로 바로 또 발송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 유나이티드랑 애틀랜타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조금 놀랬던 게 있어요. 이 경기가 지금 해외 쪽이나 또는 구매율이 언더로 많이 몰리고 있더라고. 이 언더로 몰린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 D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동안 한 골밖에 없었고 애틀랜타는 지금 원정 3연전인데 3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나? 아무튼 뭐 1득점이었나?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틀랜타의 원정 약세 그리고 DC 유나이티드의 최근에 골 부재들 요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은근히 많은 분들이 언더 쪽으로 이제 몰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만 최근에 두 팀이 그 좀 경기력이랑 오늘 경기가 좀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일단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전형적인 배당 잘못 준 경기라고 봐요. 둘 다 지금 경기력 개판 5분 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DC 유나이티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벤테케 원맨 팀입니다. 지금 여기 밑줄 쳐드린 벤테케 원맨 팀이고 벤테케가 부상 때문에 빠져 있다가 직전 그 내슈빌전이었나요, 애들이? 그죠? 내슈빌전에서 얘가 이제 교체 명단으로 출전했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선발로서 벤테케가 출전하게 되는데 사실 DC 유나이티드는 벤테케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홈 경기에다가 벤테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DC 유나이티드가 무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애틀랜타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어쨌든 뭐 언더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골을 못 넣어서 그러긴 한데 반대로 얘들이 원정 경기 수비력이 정말 개판입니다. 최근에 맞붙었던 3번의 경기를 봐도 뭐 4실점, 3실점 정말 많은 실점을 하면서도 패배했기 때문에 애틀랜타의 원정 문제점은 공격력이 아니라 수비력이에요. 수비력. 그래서 어쨌든 공격력이 죽어있는 팀들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도 하는 원정 애틀랜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DC 유나이티드가 한 골, 많게는 2골까지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DC 유나이티드도 사실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틀랜타도 충분히 1득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득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이면서도 2.5점대의 균점이라고 한다면 오바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지금 형들 DC가 역배예요, 역배. 물론 지금 거의 뭐 동배당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도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건 뭐 역배 아니면 프랜싱에다가 오바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랜싱 가실 분들은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내일 아침 되면 이게 정배가 될 것 같아요. DC 유나이티드가. 그래서 뭐 이제 빠르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을 역배 모실 분들은 지금 아마 배당도 좋을 겁니다. 계속 배당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벤테케가 얘가 이제 내일 선발로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직전 경기도 뭐 문제없이 잘 뛰었으니까 그래서 DC 유나이티드가 충분히 애틀랜타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 DC 역배 프렌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몽레알과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뭐 미국 축구는 몰라도 마이애미는 아시는 분들이 다들 태반이시잖아요, 그죠? 그 마이애미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메시의 팀이죠.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광탈한 그 클럽 월드컵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저도 물론 메시 팬인데 저도 호날두보다 메시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 이제 3골 먹혔을 때였나요? 파리한테 마이애미가 3골 먹히고 그 메시 클로즈업 해줄 때 그 표정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잖아, 그지? 16강 딱 할 때, 챔스 때마다. 하여튼 그 문제점, 3골이 들어가면서 마이애미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수비입니다, 수비. 지금 여기 라인 쭉 보시면은 뭐 이제 알바 같은 경우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력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마이애미의 수비력은 결장자 때문입니다. 주요 결장자가 둘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좀 치명적인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갖고 있다. 어쨌든 늘 제가 미국 축구라는 종목을 형들한테 프리뷰 해드리면서 특징적으로 2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있죠. 요거는 어디 뭐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대부분 상업 스포츠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도 득점이 참 잘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선과 2선 구간.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비 구간을 딱히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1선과 2선 구간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영입해오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대부분들이 다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공격수들 1선, 2선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대륙이 넓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좀 긴 스포츠 리그입니다. 그래서 원정팀의 약세가 워낙 뚜렷해. 아무리 잘 나가는 팀이라도 원정에서 역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 리그가 미국 축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밴쿠버랑 저기 어디야 갤럭시처럼 그런 경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다만 오늘 원정팀 마이애미이긴 하지만 오늘 마이애미가 이 몽레알한테 밀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클럽 월드컵 뛰고 왔다. 체력이 몽레알보다 더 떨어진다. 아무래도 뭐 메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아레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스케츠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체력적으로 마이애미가 열세다. 이거 말고는
그냥 모든 부분에서 몽레알을 압도하는 경기입니다. 몽레알은 현재 지금 지구 꼴찌 팀이고요. 공수 밸런스 다 박살났고 얘네는 심지어 이탈자도 지금 주전급 이탈자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애들이 주전급 애들이 거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뎁스도 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백업 자원들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뛰었던 애들이 계속 뛰어야 돼. 1실점, 2실점, 3실점 계속 뛰어야 됩니다. 그런 좀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이제 전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다만 이제 마이애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기 어디 있냐 수비 구간에 루한이랑 프레이 여기 있죠. 루한이랑 그 다음에 프레이 요 두 선수가 수비의 핵입니다. 3선과 4선 라인의 핵인데 요 두 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주전 골키퍼 캘린더까지 빠지게 되면서 이번 파리전에서 이제 좀 치명적인 수비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요 경기는 오바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바도 괜찮고요. 또는 마이애미 승에다가 사실 마이애미가 승리한다면 마힌승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힌승까지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너무 많이 나는 양팀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승에다가 마헨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애미가 실점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마이애미 지금 수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다음은 오스틴과 LAFC 경기입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자, 요것도 좀 뭐랄까요?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경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오스틴이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는 경우가 좀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스틴이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역배를 받았습니다. 이 오스틴의 홈 경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결장자에서도 보시겠지만 오스틴은 오늘 결장자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오스틴이라는 팀은 홈 경기에서 정말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홈 경기에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승점은 좀 갖고 와. 그러니까 얘들이 공격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수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근데 조직력 자체가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시즌마다 매 팀이 변화하지만 오스틴은 거의 뭐 큰 변화도 없죠. 감독도 잘 안 바뀌는 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좀 단단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 홈 경기에서 사이즈가 좀 안정감을 띠고 있는 게 이런 오스틴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FC 같은 경우에도 단점은 딱히 없어요. 뭔가 뭐 하나 문제점이다 이렇게 단점으로 꼽을 건 없긴 합니다만 아까 마이애미 프리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얘들도 이제 클럽 월드컵을 좀 뛰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요 정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샤넛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그 주전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다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중간에서 원래 롱 대신에 에런 롱 대신에 이제 원래 그 샤넛이었는데 샤넛이 그 수비 라인들을 다 정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얘가 주전 선수예요. 근데 얘가 지금 빠져있고 또 요리스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뭐 5초한 다들 형들 아시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수비가 좀 정돈이 안 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밸런스를 따져 보았을 때 특히나 또 미국 축구라는 리그의 특성상 홈의 이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역배를 받은 이 오스틴의 프랜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무승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승부, 그 다음에 오스틴 프랜승에다가 언더 요 세 구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넥슈빌과 필라델피아. 자, 요 경기 그 표면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미국 축구를 가볍게 입문하신 분들 탐정훈련 손님 별풍선 777개 적중 기원. 가볍게 입문하신 분들은 야 이거 필라델피아가 역배를 받아 심지어 역배를 크게 받았어요. 3점 몇 배당 받았어. 그래서 프랜승 배당 확률 꽤 높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그러다 보니까 야 내슈빌이 무슨 팀이냐 필라델피아 쪽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오늘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선수들이 모두 결장하게 될 필라델피아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내슈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슈빌이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지난 시즌까지도 괜찮겠다. 지난 시즌까지도 그랬지만 내슈빌은 대표적인 미국 축구에서 그 실리적인 축구라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축구를 하지 않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들 보시면은 딱히 막 눈에 띄는 선수가 많이 없어. 그리고 막 스타 플레이어들을 모집하는 그런 형태의 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리적인 축구를 좀 중시하다 보니 매 시즌마다 뭔가 막 못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잘하지도 않는데 그게 이제 올 시즌에 좀 템포가 터지고 포텐이 좀 터지고 있죠.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면서 훌륭한 축구를 하고 있는 내슈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슈빌의 형들 뭐가 좋냐면 원정 경기 요거 별표 쳐두면 좋습니다. 형들 내슈빌은 홈 경기에서 정배 찍고 보면은 쫄리는 팀이야. 막 1대0으로 막 이기고 이러기 때문에 쫄리는 팀인데 얘들이 원정을 갔을 때 원정에서 내슈빌이 역배를 받으면
프랜승이 가장 맛있는 팀이 내슈빌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일단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결장자가 좀 있습니다. 좀 주요 결장자 두 선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이어 선수. 어디 있냐? 마이어 여기 있다. 마이어 선수가 빠지게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워싱턴. 요 두 선수가 빠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내슈빌은 실리적인 팀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데 이 마이어와 워싱턴이 빠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실리 축구에 조금의 영향감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팀의 또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이제 무후타르, 요 이제 두 번째 구간에 무후타르가 지금 돌았습니다. 내슈빌이 어떻게 본다면 연승의 핵이고, 최근에 이제 좋은 공격력의 대부분을 무후타르가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삼선 구간, 수미 구간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로비츠, 그 다음에 오늘 퀘이션 뛰긴 했습니다만 나자르, 요 두 선수가 수비력도 상당히 또 안정감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슈빌이 뭐 두 선수가 결장하긴 했지만 오늘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의 현재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경고 드렸다시피 이 바리보가 빠집니다. 제가 요거는 어디 별 붙여두시면 좋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내가 오늘 베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을 볼 때 얘만 보면 돼. 타이 바리보가 빠지냐 안 빠지냐. 물론 이번 시즌 지난 시즌만큼 임팩트는 아니긴 하지만 바리보는 어쨌든 필라델피아의 핵입니다. 공격의 핵입니다. 이 선수가 빠진다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다가 우레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공격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임팩트가 많이 떨어진다. 다미안이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1위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그 화력들, 공격력,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공수 밸런스를 좀 잡고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인데, 하필이면 만나는 팀이 실리적인 축구의 끝판왕 내슈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내슈빌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언더 보겠습니다. 미축에서 언더 찍기 조금 귀하긴 한데 2.5지만 언더, 그리고 내슈빌 헨무 1대0 아니면 2대0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헨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슈빌 승 헨무 언더입니다. 우리 탐정 훈련생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 저 퀵비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한 장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은 솔트레이크와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이 경기가 진짜 정말 맛있는 경기인데, 그러니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너무 좋은 경기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경기라서.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자, 일단 봅시다. 솔트레이크랑 세인트 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인트 루이스 형들, 얘들은 최근에 감독까지 바꿨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수비가 안 되는 감독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전 수비수들이 오늘 싹 다 빠집니다. 어쨌든 감독 바뀐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전술을 바꾼 것도 이제 물론 맞기는 한데, 오늘 뭐 닐손, 그다음에 뭐 바움가르트, 여기 보시면은 닐손, 그다음에 바움가르트, 이 두 선수가 이제 주전 둘 다 센터백이죠. 두 선수가 모두 다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더르킨이라고 있는데, 퀵뷰는 제 생방송 오실 때 그 광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선수가 제일 중요하죠. 세인트루이스의 더르킨이라는 선수인데, 얘가 이제 중원 사령관입니다. 중원에서 볼 백업 다 하고 볼 다 돌려받고, 약간 이제 예전에 뭐랄까요, 데로시 같은 느낌? 약간 요런 포지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더르킨도 빠진다.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빠집니다, 오늘. 그런 세인트루이스고, 심지어 세인트루이스는 홈 경기를 더 잘하는 팀이죠. 원정 경기에서 뚜렷한 수비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팀이기도 하다. 직전 경기 휴스턴이랑 1대0 승부가 났잖아요. 휴스턴이 홈 경기에서 한 골 넣고 세인트루이스 잡았는데, 그거는 휴스턴이 수비적인 최근에 축구를 했기 때문이고,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골이 터져야 정상이었던 경기긴 했습니다. 뭐 아무튼 원정 세인트루이스에다가 감독 바뀌고 수비 안 되죠. 수비 주요 결정들 다 빠지죠. 솔트레이크가 형들, 제가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솔트레이크의 승리 아니냐, 오바도 볼 수 있고 승도 볼 수 있고 마인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경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들이 기복이 좀 있어요. 이번 시즌에 잘하는 경기랑 못하는 경기가 그 편차가 너무 커. 정말 잘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골 박으면서 막 2골, 3골, 막 4골 받고 이기는데, 또 질 때는 한 골도 못 넣고 막 0대1, 1대1 막 이렇게 또 경기를 이어진 경우가 많아. 심지어 그게 홈 경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워낙에 기복이 좀 심한 팀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경기인데, 이 뭐랄까, 오늘처럼 막 승부로 갔다 막 팍 해버리기에는
뭔가 그 기복의 운에 좀 맡겨야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게 살짝은 조금은 이제 불안했던 경기였다. 다만 뭐 솔트레이크 크게 막 주요 결정자도 많이 없고요. 뭐 핵심 자원들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홈 경기에서 경기 잘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요 경기 솔트레이크 승에다가 마힌승, 배당 노리실 분들은 차라리 마힌승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버 배당이 1.4인가 그럴 거예요, 형들. 그만큼 세인트루이스는 앞으로도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2.5 기준점 주면 그냥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은 포틀랜드랑 뉴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잠깐만. 있다. 자, 포틀랜드랑 뉴 잉글랜드 경기. 뉴 잉글랜드도 참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랑 잘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죠, 형들? 자, 아무튼 뉴 잉글랜드가 여러분들 이번 시즌 중반부터 전술 컨셉을 통째로 바꿨죠. 원래는 뉴 잉글랜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난 시즌 후반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까지만 놓고 봐도 이 저득점 형태, 수비 중시, 한 방으로 골 때려박고 잠그기 요런 형태의 컬러를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이제 중반부터 조금 색깔을 바꿉니다. 한 골 먹히면 두 골 넣어버리고 두 골 먹히면 세 골 넣어버리고 수비 내려놓고 좀 달리는 팀이 됐죠. 뭐 홈이나 원정이나 다 동일하게 그냥 일단 부딪혀보는 수비 내려놓고 그런 형태의 팀을 좀 성질을 띠고 있다. 어쨌든 뉴잉글랜드를 상대하는 팀들은 보면은 뭐 공격력이 죽어있는 팀들도 살아나는 경기들이 좀 하는 경기도 좀 있고 다만 이제 뉴잉글랜드라는 팀을 상대할 때 좀 까다로운 팀이 어디냐면 공격적인 구간에서 공격수들이 좀 이제 부진이 아니라 결장하는 경우가 많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대 팀이 막 밀어붙일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공격수가 부족한 팀들이 조금은 좀 아쉽긴 합니다. 상성상. 근데 그 팀이 바로 오늘 포틀랜드 같은 또 팀이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라시터가 오늘 빠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토니가 알베스입니다. 안토니 알베스가 빠지게 되죠. 여기에다가 로드리게스까지 1선과 2선의 가장 중요한 이 세 선수가 전부 다 빠지게 된다. 그리고 얘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백업 선수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백업 선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주요 선수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이제 뎁스 자체가 공격적인 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주요 결정자가 공격 라인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차라리 역배를 받은 뉴잉글랜드의 3.1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더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전 개인적으로는 뉴잉글랜드 역배나 프렛 또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샌디에고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뭐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은 제 그 효자였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구간 금액업 구간에서 다들 또 달달했던 게 여기 샌디 프렌이랑 그다음에 샌디 오바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 채워져 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고배당도 가지고 오고 이 올킬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최근에 이 샌디에고 또 보면 여기 오바에다가 역배 또 있죠. 어떻게 본다면 샌디에고가 최근에 역배 2번을 받고 우리에게 2번 다 역배를 선물해 주게 되면서 제 효자의 노릇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샌디에이고이긴 한데 샌디에고가 지금 왜 그렇게 잘 나가느냐. 얘들이 형들 신생팀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새로 이제 신설된 신생팀인데 명실상부 현 시점 미국 축구 최고의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초반 그리고 보면은 그걸 프리시즌이라 그러나 중간에 정규 시즌 시작 전에 하는 거 거기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참 좋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수비 밸런스로 승점을 쌓는 팀이다 요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중반부터는 여기 2선에 보면은 드라이어라고 있습니다. 2선에 드라이어 여기 드라이어가 폭발하게 되면서 케빈 데이브라이너가 왔을 때 야 진짜 2선 좋아지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됐던 어쨌든 중원의 힘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누가 폭발하고 있냐면 일로스키입니다. 일로스키가 우리 그때 전구간 올킬 냈을 때 포트트릭 했죠. 4골 쳐박아가지고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입장골 넣고 4골을 박아냈는데 그만큼 샌디에고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단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애초에 얘들은 수비 중시팀으로 출발을 했다가 드라이어가 터져주니까 중원도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가 일로스키까지 지금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공수미가 완벽한 팀이죠.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 지구 1위 팀인데 1위를 할 만한 경기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팀이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비 중시, 중원 중시, 템포 최대한 느리게 해가지고 한 골 넣고 잠궈버리는 팀.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를 만나고도 한 골밖에 못 넣고 못 이긴 팀. 어쨌든 휴스턴도 제가 그때 제가 요거 휴방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따로 쪽지 보내드렸는데 휴스턴이 홈 경기는 참 잘합니다. 감독도 바뀌고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라는 팀이지만 문제는 원정 경기죠.
휴스턴도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력, 수비력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그런 또 전형적인 팀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저는 이거는 샌디에이고가 이겨야 마땅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나, 다만 오늘 샌디에이고가 형들 배당이 좀 높죠. 생각보다 1.6배당대. 원래 이 정도면 한 1.4배당 줘야 되는데 이 배당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두 팀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샌디에이고가 생각보다 형들 원정, 우리가 두 번의 역배가 둘 다 원정 경기였거든. 그러니까 샌디에이고는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이 더 좋아지는 팀입니다. 반대로 홈 경기에서는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좋아지는 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샌디에이고의 화력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내려놓고 좀 중원 중시 좀 축구를 하다가 한 골 넣고 또 운영하고 또 한 골 넣고 운영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휴스턴이랑 좀 결이 비슷해. 어쩌다 보면 이거는 무가 뜰 수도 있는 경기란 말이지. 그래서 배당 자체는 좀 높습니다. 1.6배당 정도로 쥐어줬고요. 어쨌든 요거 오바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근 샌디에이고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양 팀의 색깔, 그리고 샌디에이고가 홈 경기에서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한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2.5지만 언더 일단 보고 싶고요. 그리고 샌디에이고 승 1대0 아니면 2대0일 것 같은데, 좀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마헨이나 헨무 뭐 적절하게 한번 본인의 운에 맡기십시오. 잘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벌써 뭐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네. 자, 산호세랑 그리고 뉴욕 레드불스 경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산호세랑 뉴욕 레드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그때 우리가 제가 휴방 기간 때 쪽지를 형들한테 따로 하나 보내드렸는데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요 경기 하나에서 우리가 좀 낭패를 봤잖아요. 물론 이제 정식 조합이 발송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죠? 이 산호세라는 팀이 원래 꼴찌 팀이거든요, 형들. 이게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만년 꼴찌 팀이란 말이야. 근데 이번 시즌 좋아졌어요. 이게 어쨌든 아랑고라는 자원을 얘가 어디 있었더라? 솔트레이크에 있었나? 아무튼 거기서 데리고 오게 되면서 2선 강화를 했어. 그러면서 그 에스피노자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1선 라인이 좋아졌단 말이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산호세가 이번 시즌 좀 득점에 앞서가지고 경기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산호세가 이 팀이 원래 막 해체 안에 만회했던 팀이었거든. 그만큼 문제가 위닝 멘탈리티가 없습니다. 근데 직전 LA 갤럭시랑 경기 한번 보시면은, 물론 오늘 갤럭시 경기 보면은 갤럭시가 경기력이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갤럭시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거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공격력이나 수비력에 있어서 좀 기복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뉴욕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의 약점이 좀 뚜렷한 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포르스베리, 요 선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레드불스에는 별표 치시면 됩니다. 포르스베리가 일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도 어느 정도 중원의 안정감은 나쁘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득점은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언더오버 기준점이 3.5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점수를 넘길 만큼 많은 득점이 쏟아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산호세 같은 경우에도 좀 기복을 띠고 있는 공격 성향을 갖고 있는 팀이라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2대1 정도? 아니면 1대0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언더 보거나 아니면 뭐 산호세 햇무 정도? 이렇게 한번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산호세 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세도 이길 때는 좀 시원하게 이기는 맛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팽팽한 경기들, 위닝 멘탈리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년 꼴찌 팀이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랑거 하나 왔다고 뭔가 팀이 완전 바뀌진 않더라고. 오늘 댈러스 보면서 느꼈어. 댈러스도 보면은 아코스타 잘 데리고 와가지고 그질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또 미국 축구 10경기를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뭐 미국 축구 오랜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뭐 미국 축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잘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골라서 오늘 또 우리는 또 승부다 보니까 또 좋은 성과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전체표 보여드릴 테니까 추천 눌러주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뭐 구독자 게시판엔 종종 제가 뭐 미국 축구 고배당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승부인 만큼 또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숲TV 형님들도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